자식들이 그럽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75세의 사랑은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명숙입니다. 올해로 75살이 되었어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시작되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옆자리를 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당연히 아무도 없어요.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죠. 삼키는 소리만 크게 들리는 고요한 아침이었어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또 만지작거렸어요. 50년을 끼고 산 이 반지, 이제는 손가락 살이 빠져서 헐렁해졌어요. 가끔은 빠질까봐 불안할 때도 있지만 벗을 생각은 없어요. 이게 제가 아직 누군가의 아내였다는 마지막 증거 같거든요. 엄마 아침 드셨어요? 큰딸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응, 방금 먹었어. 사실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또 정적만 남았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며칠 전 큰아들 민수가 사다 준 반찬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아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걷고 뛰고 웃고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나가볼까?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그냥 소파에 앉아버렸어요. 손가락에 반지를 또 만지작거렸어요. 여보, 당신 없으니까 참 심심해.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을 걸었어요. 요즘 이러는 일이 많아졌어요. 대답은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거든요. 그날 저녁 막내 아들 재훈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내일 경로당 가세요. 경로당? 거긴 왜?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사람들이랑 어울리셔야죠. 재훈이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자식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뭘 입고 가야 할까요? 결국 평소에 입던 편한 옷을 골랐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요즘 들어 더 늙은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왔어요. 어머, 반가워요. 저는 이순자예요. 편하게 순자라고 불러요. 저는 박명숙이에요.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거절할 틈도 없이 사람들 사이로 끌려갔죠.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한 할아버지였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강 선생님 오셨네. 순자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강 선생님,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어요. 명숙 씨. 순자 씨가 저를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명숙입니다. 뭔가 어색해서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강 선생님은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아들이 권해서. 그러셨군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오다 보니 좋더라고요. 여기 분들 다 좋으시고요. 강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경로당에서 준비한 식사를 함께 했어요. 다들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강 선생님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손주한테 들은 농담 하나 알려드릴까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물었대요. 너 할아버지 좋아? 그랬더니 손주가 뭐라고 했게요? 할아버지 용돈 주실 때 제일 좋아요. 하하.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명숙 씨도 손주 계세요? 강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네, 셋 있어요. 아이고, 저는 둘밖에 없는데. 부럽네요. 자주 보진 못해요.
다들 바쁘니까. 그 말에 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요즘 애들은 다들 바쁘죠.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족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경로당을 떠나는 시간 강 선생님이 문 앞까지 따라 나오셨어요. 명숙 씨, 내일도 오실 거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꼭 오세요. 여기 오시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강 선생님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묘하게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더니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특히 강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텅 빈 집이 무겁게 느껴졌을 텐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여보, 오늘은 괜찮은 하루였어. 사람들도 만나고 웃기도 하고. 근데 이상한 게 있어. 그 강 선생님이라는 분이 자꾸 생각나. 왜 그럴까?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간질간질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어요. 내일도 경로당에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강 선생님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 나이가 몇인데. 고개를 저으며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어요.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처음인지도 몰라요. 첫 남편과는 연애 결혼이 아니었으니까요. 중매로 만나 결혼했고 사랑은 결혼 후에 배운 거였으니까요. 근데 이건 뭘까요? 이 설레는 감정은? 75세.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아니야, 착각이야. 그냥 오랜만에 친절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강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경로당에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옷장을 열었죠. 어제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연한 분홍색 니트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오랜만에 립스틱을 살짝 발랐어요.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순자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명숙 씨, 또 왔네요. 그때 강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명숙 씨,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경로당에 나갔어요. 강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강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명숙 씨, 날씨가 좋은데 우리 공원 산책 한번 하실래요? 공원을 걸었어요.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참 예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명숙 씨도 참 예쁘세요. 웃는 모습이 예쁘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 후로 매일 산책을 같이 했어요. 어느 날 강 선생님이 물었어요. 명숙 씨,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셨죠? 응.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떠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눴어요.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요, 명숙 씨. 우는 것도 괜찮아요. 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 외에 다른 남자가 제 손을 잡아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어요.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다니게 되었죠. 다음 날 강 선생님과 식당에 갔어요. 작지만 깔끔한 한식당이었죠. 어서 오세요, 강 선생님. 오늘은 일행이 계시네요. 네, 오늘은 특별한 분과 함께 왔습니다. 제 얼굴이 또 뜨거워졌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명숙 씨는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부터라도. 저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이 이상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저녁 7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큰딸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엄마, 들어가도 돼요? 수진이가 소파에 앉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오늘 어디 가셨어요? 응? 경로당 갔다가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왔는데. 친구요? 남자친구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제가 봤어요. 공원에서 남자분이랑 손잡고 걷는 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진아, 그건. 엄마가 그러시면 안 되죠.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됐는데. 10년이면 짧아? 짧죠.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러세요? 75세예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나이가 많으면 행복하면 안 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중요하죠. 우리 체면이 있잖아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수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다음 날 아침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가족회의 좀 해야겠어요. 저녁 6시 민수네 집에 갔어요. 거실에는 이미 수진이와 막내 재훈이가 앉아 있었어요.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수진이한테 들었습니다. 남자분이랑 만나신다고. 민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남자를 만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수진이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는 외로워서. 외로우시면 우리가 자주 올게요. 근데 남자를 왜 만나요? 재훈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 누나 잠깐만요. 엄마 말씀 좀 들어봐요. 재훈아, 넌 가만 있어.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민수가 재훈을 제지했어요. 얘들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외롭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감정 있어. 감정이요? 어머니, 그게 말이 됩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시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저도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가 50년을 너희 아버지랑 살았어.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엄마가 조금이라도 행복하려고 하면 배신이야?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가라고 했잖아요. 친구 중에 강 선생님도 있는 거야. 엄마, 그 사람 재산 목적으로 엄마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엄마는 간다. 더 이상 이야기 못하겠다. 어머니가 계속 그 남자 만나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정신 차릴 때까지 저희는 어머니를 뵙지 않겠습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그렇게 하렴. 저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잘못한 거야? 대답은 없었어요. 그날 밤 강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당분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반대해서요. 곧 답장이 왔어요. 명숙 씨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둥근 보름달이었죠. 강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나는 뭘 원하는 걸까? 자식들의 인정? 아니면 나의 행복? 그 질문에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답니다. 자식들과의 가족회의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민수도 심지어 재훈이도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죠. 경로당에도 가지 못했어요. 강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자식들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혼자 앉아 하루 종일 TV만 봤어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끝없이 만지작거렸죠.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매일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계속 물었어요. 어느 날 순자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명수가 왜 안 와?
강 선생님이 매일 문 쳐다보시던데. 순자야, 나 못 갈 것 같아. 애들이 반대해서. 에이, 애들이 뭔데? 내 인생이잖아. 순자 할머니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어요. 창밖을 보니 공원에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강 선생님과 함께 걷던 그 길이 보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강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내일 공원에서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물론이죠.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다음 날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누가 볼까봐 두려웠거든요. 공원에 도착하니 강 선생님이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명숙 씨. 강 선생님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몰래 만나게 돼서. 아니에요. 뵐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명숙 씨, 많이 힘드셨죠? 네. 애들이 절대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명숙 씨, 제가 물러나야 할까요? 제 때문에 가족과 떨어지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명숙 씨,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애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알아요. 시간이 필요하시죠?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1시간을 함께 앉아 있었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강 선생님은 기다려주겠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50년을 남편을 위해 살았어요. 30년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어요. 그럼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였을까?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어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10년? 20년? 그 시간마저도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훈이었어요. 엄마, 저예요. 재훈아. 엄마, 저 혼자 가도 될까요? 형이랑 누나 몰래요. 그날 오후 재훈이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형이랑 누나가 뭐라 해도요. 재훈아, 너만이라도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강 선생님 좋은 분이시잖아요. 제가 형이랑 누나 설득해 볼게요. 재훈이가 돌아간 후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편이구나. 며칠 후 순자 할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명수가 이러고 있을 거야? 강 선생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순자야, 근데 애들 하지 마. 내가 평생 애들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순자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순자야, 나 무서워. 애들이 날 미워할까봐. 미워하면 어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이 들었다고 사랑하면 안 돼? 가슴 뛰면 안 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고 싶어. 남은 인생, 나도 행복하고 싶어.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빼냈어요. 50년을 함께한 이 반지. 천천히 빼서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반지를 남편 영정 앞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여보, 당신을 잊는 게 아니야. 평생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어. 다음 날 아침 강 선생님께 전화했어요. 선생님, 오늘 경로당에 갈게요. 정말요? 명숙 씨,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자식들이 뭐라 해도 나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어요. 연한 분홍색 니트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발랐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은 예쁘게 보였어요.
집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75세, 75. 이 나이에도 가슴이 뛸 수 있어. 이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경로당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번만큼은 제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순자 할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명수가 드디어 왔구나. 그리고 강 선생님이 보였어요. 그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명숙 씨. 강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그동안. 아니에요. 오늘 오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매일 경로당에 나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손을 잡고 걸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서 점심 드실래요?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리고 싶어요. 강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정말요? 하지만 자녀분들이 괜찮아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다음 날 오후 강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깔끔한 셔츠에 바지를 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계셨죠. 이게 뭐예요? 첫 방문인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식탁을 준비했어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음식들로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들. 우와, 명숙 씨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별거 아니에요. 50년을 해왔는데요. 우리는 즐겁게 식사를 했어요. 강 선생님이 맛있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을 열자 큰딸 수진이와 큰아들 민수가 서 있었어요. 엄마, 재훈이한테 들었어요. 남자분이 집에 오신다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민수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강 선생님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어머니, 이분이 그 남자분입니까? 민수야, 수진아, 인사 좀 하자. 이분은 강태수 선생님이시고. 인사할 필요 없어요. 수진이가 말을 잘랐어요. 강 선생님이 일어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경로당에서. 경로당요? 민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접근하신 거예요? 혼자 사는 노인 노리시는 거죠?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노인들 외로운 거 이용해서 재산 노리는 사기꾼들. 강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명숙 씨를 진심으로. 진심이요? 우리 엄마 나이가 몇인데 진심이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그만해.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친 건 처음이었거든요. 너희들 너무 심해. 강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재산이고 뭐고 그런 거 관심도 없으셔. 어머니. 아니야. 엄마 말 들어.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희들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 한마디 할 사람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희들은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야. 그건, 수진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우리도 바빠서. 바빠. 맨날 바빠. 근데 엄마가 남자 만나니까 1시간도 안 돼서 달려왔잖아. 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명숙 씨 괜찮아요. 제가 그만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괴로워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강 선생님이 현관으로 걸어가셨어요. 신발을 신으시며 수진이와 민수를 바라봤어요. 저는 어머님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교원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명숙 씨가 외로워 보여서 제 또래 친구가 필요해 보여서 가까이 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강 선생님이 저를 보셨어요. 명숙 씨는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두신 것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나가. 너희들 다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수진이와 민수가 나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냥 조금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재훈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형이랑 누나한테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재훈아. 엄마, 제가 형이랑 누나 설득할게요. 시간 좀 걸리겠지만. 고마워, 재훈아. 너만이라도 엄마 마음 알아줘서. 엄마는 잘못 안 하셨어요. 당당하세요. 전화를 끊고 강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죄송했어요. 답장이 왔어요. 괜찮습니다. 명숙 씨,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많았어요.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제 행복을 지키고 싶었어요. 강 선생님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수진이와 민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경로당에 나갔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느 날 저녁 재훈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재훈아? 엄마, 형이랑 누나가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아세요? 재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재훈이는 말을 꺼내기가 힘든 듯 했어요. 엄마, 형이랑 누나는 재산 걱정하고 있어요. 재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재혼하시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는 거예요. 특히 민수 형은 식당 사업이 안 좋아서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대요. 근데 엄마가 재혼하시면 그게 안 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정말이야? 네, 엄마. 제가 어제 형이랑 누나 만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강 선생님 사기꾼이니 뭐니 하는 건 핑계고 진짜는 재산 때문이에요. 수진이도? 수진 누나는 집값이 올랐으니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대요. 엄마 혼자 그 큰 집에 사시는 게 아깝대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재산이었다니. 엄마,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근데 형이랑 누나는. 재훈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훈이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자식들이 저를 걱정해서 반대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돈이었어요.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네, 어머니. 너 식당 사업이 안 좋다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누가 그런 얘길? 엄마 집으로 대출받으려고 했다며? 어머니, 그게. 이제 알겠다. 너희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엄마가 재혼하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했던 거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물론 걱정은 됐지만. 걱정? 강 선생님을 사기꾼이라고 한 것도 걱정 때문이야? 어머니 나이에 남자를 만나시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건 너희들이야. 엄마 재산만 생각하는 너희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 집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다며? 엄마, 그게. 엄마 혼자 그 큰 집에 사는 게 아깝다고 했다며? 엄마, 잘못 들으셨어요. 그냥 엄마 편하시라고. 편하시라고? 내 집 팔아서 너희들이 돈 나눠 갖고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야? 엄마, 이제 알겠어. 너희들이 강 선생님 반대한 진짜 이유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50년을 남편과 살면서 모은 집, 30년을 자식들 키우며 지킨 집. 그게 그들에게는 그냥 돈이었어요. 강 선생님께 전화했어요. 선생님, 저예요. 명숙 씨, 무슨 일이세요? 우시는 것 같은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 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지. 명숙 씨,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돈이었어요.
명숙 씨, 제 말 들어보세요. 자녀분들도 자기 삶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게 명숙 씨의 잘못은 아니에요. 선생님, 명숙 씨, 이제는 명숙 씨가 행복하실 차례예요. 자녀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어요. 나는 뭐 하고 사는 거지?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게 답인가?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반대한다면 더더욱 제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제 재산을 제 마음대로 처리하고 싶어서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제가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정해놓고 싶어요. 유언장을 작성하며 생각했어요. 재산 때문에 걱정한다면 제가 미리 정리해 놓겠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제 마음대로 살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묘하게 가벼웠어요. 슬프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이제는 자식들 눈치 안 봐도 돼요. 제 행복을 위해 살 거예요. 강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이죠. 명숙 씨. 그날 밤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힘들고 아프지만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75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유언장을 작성한 후 모든 게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 아침 현관문 앞에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수진이의 편지였죠. 손이 떨리며 열었어요. 엄마가 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까지 우리는 엄마를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손주들도 만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엄마가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어요. 손주들까지? 제 사랑하는 손주들까지 못 보게 한다고. 민수에게도 비슷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유언장 작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저희도 저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완전히 단절이었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재훈이만 가끔 문자를 보냈지만 그도 형과 누나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강 선생님과 경로당에서 만났지만 무언가 달랐어요. 강 선생님도 평소처럼 밝지 않았어요. 명숙 씨, 오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강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명숙 씨, 저 때문에 명숙 씨가 자녀분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게 제가 너무 괴로워요. 선생님, 그게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강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명숙 씨와 자녀분들이 관계를 회복하실 때까지. 선생님, 제가 소리쳤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숙 씨, 제가 명숙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이 소중하잖아요. 선생님도 저를 떠나시는 건가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니에요, 명숙 씨. 떠나는 게 아니라 잠시. 잠시가 얼마나 되는데요? 한 달? 1년? 평생? 강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선생님도 부담스러우시죠? 75세 할머니랑 만나는 게. 명숙 씨, 괜찮아요. 이해해요. 다들 저를 떠나가는구나. 저는 경로당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났어요. 강 선생님과 손잡고 걷던 그 길. 혼자 걷는 길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 울리지 않는 전화. 아무도 찾지 않는 현관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중얼거렸어요.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걸까? 75세에 사랑한다는 게 죄인가? 다음 날 아침 몸이 안 좋았어요. 일어나려는데 어지러웠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순자 할머니가 전화했어요. 명수가 왜 안 와? 며칠째야. 순자야, 나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강 선생님이 거리를 두자고 했어. 뭐? 강 선생님이? 순자 할머니가 놀랐어요. 내가 가서 한 소리 할까? 아니야, 순자야. 선생님도 힘드실 거야. 나 때문에. 명수가 너 지금 포기하려는 거야? 순자야, 난 지쳤어. 애들도 날 버렸고 강 선생님도 떠나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명수가 정신 차려. 너 아직도 포기하면 안 돼. 순자야, 고마워. 근데 나 좀 쉴게.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집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싫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재훈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엄마, 계세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결국 문을 열었어요. 재훈이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밥은 드셨어요? 괜찮아, 재훈아. 괜찮긴요. 엄마, 병원 가셔야 해요. 됐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재훈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음식이 거의 없었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음식 사다 드릴게요. 재훈아, 너도 힘들지? 형이랑 누나 사이에서.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걱정되는 건 엄마예요. 재훈이가 장을 봐다가 식사를 만들어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엄마, 강 선생님이 매일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엄마 걱정하신대요. 선생님이? 네, 거리를 두자고 하신 거 엄청 후회하신대요.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대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나도 보고 싶어. 근데 선생님한테 미안해. 엄마, 강 선생님 만나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재훈아. 엄마, 이러다 엄마 건강 나빠지면 어떡해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재훈이가 돌아간 후 거울을 봤어요. 일주일 만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니잖아. 휴대폰을 들었어요. 강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명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네, 내일 봬요.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왔어요. 내일 강 선생님을 만나요.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다음 날 오후 공원 벤치에서 강 선생님을 만났어요. 일주일 만이었죠. 강 선생님도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명숙 씨. 강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겁쟁이였어요. 선생님. 명숙 씨가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자고 했는데 그게 더 명숙 씨를 아프게 했네요. 저는 강 선생님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없이는 더 힘들었어요. 명숙 씨, 저는 명숙 씨를 사랑합니다. 강 선생님이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75세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도 선생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돌아보니 수진이와 민수가 서 있었어요. 재훈이도 함께였고요. 얘들아. 어머니, 또 그 남자랑 만나시는 거예요? 민수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들을 거 없어요. 어머니, 저희가 손주들도 못 만나게 한다고 편지 보냈잖아요. 그래, 받았어. 그래서 어쩌라고? 엄마는 손주 못 보면 죽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왜 이래요? 우리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걱정? 재산 걱정하는 거잖아. 순간 수진이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가 다 알아. 민수 너 식당 망해서 엄마 집으로 대출 받으려던 거. 수진이 너 집 팔아서 돈 나눠 갖자던 거. 어머니, 그건. 그만해.
엄마도 다 들었어. 너희가 강 선생님 사기꾼이라고 한 것도 다 핑계였어. 진짜는 재산 때문이었잖아. 재훈이가 나섰어요. 형, 누나,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요? 강 선생님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명숙 씨의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저도 제 집이 있고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명숙 씨가 좋아서 명숙 씨와 함께 있고 싶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예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셔야 해요. 그 말에 제가 폭발했어요. 50년을 너희 아버지 생각하고 살았어. 그 남자 양말 빨고 밥하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어. 어머니, 아니야. 들어. 그리고 30년을 너희들 키우느라 살았어. 너희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내가 뭘 했어? 내가 언제 나를 위해 산 적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 공부하고 싶었어. 일하고 싶었어. 근데 18살에 시집와서 평생을 남 위에 살았어.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나 이제 75세야.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10년? 20년? 그마저도 너희 눈치 보며 살라고. 민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도 날 사랑했지만 완벽하진 않았어. 때리기도 했고 술 먹고 들어와 소리도 질렀어. 근데 난 50년을 참았어. 그게 엄마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재훈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엄마한테 손찌검을. 응. 너희는 몰랐지. 엄마가 다 숨겼으니까. 너희한테 좋은 아버지로만 보이고 싶었어. 근데 이제는 엄마도 솔직하게 살고 싶어. 강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명숙 씨, 괜찮아요. 선생님은 날 때리지 않아, 소리도 지르지 않아,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내가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줘.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너희는 몰라.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랬던 줄.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 너희 아버지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 시대 남자들이 다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너희가 걱정되는 건 알아. 엄마가 사기당할까봐. 근데 너희가 진짜 걱정한 건 재산이었잖아. 그거 인정해.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재훈이가 말했어요. 형, 누나, 우리가 엄마를 위한다면서 정작 엄마 행복은 생각 안 했어요. 엄마도 사람이에요. 엄마도 사랑할 권리 있어요. 강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명숙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명숙 씨와 함께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민수가 강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정말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네. 진심입니다. 어머니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명숙 씨의 행복입니다. 수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저는 수진이를 안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민수도 다가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머니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50년의 아픔, 오해, 그리고 이해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와 민수가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저희 욕심만 생각했어요. 맞아요, 엄마.
재산 때문에 그랬다는 거 부끄러워요. 엄마가 평생 우리 위해 희생하신 건 생각도 안 하고. 수진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도 너희를 미워하진 않아. 다만, 이제는 엄마 인생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네, 엄마. 강 선생님.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공원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손주들 보고 싶으시죠? 다음 주말에 다 같이 모일까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정말? 네, 강 선생님도 모시고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얘들아. 다음 주말 정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손주들이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할머니. 지아가 제 품에 안겼어요. 지아야, 보고 싶었어. 강 선생님도 오셨어요.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금방 손주들과 친해지셨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손주들이 장난감을 보여주며 따랐어요. 식사를 준비하는데 수진이가 도와줬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선생님이랑 얘기하세요. 고마워, 수진아.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식사 후 재훈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강 선생님,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가족 사진? 네, 우리 모두 함께요. 사진을 찍었어요. 저와 강 선생님이 가운데 앉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둘러쌌어요. 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이쁘게 나왔네요. 재훈이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 제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한 달 후 강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명숙 씨, 우리 같이 살까요? 네. 결혼은? 명숙 씨가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돼요. 그냥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면 어떨까요? 생각해봤어요. 결혼은 부담스러웠어요. 한 번으로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함께 사는 건 좋을 것 같았어요. 좋아요, 선생님. 같이 살아요. 정말요? 명숙 씨 집으로 제가 가도 될까요? 그게 좋겠어요. 여기가 더 넓으니까.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다들 놀라긴 했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좋으시면 저희도 좋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강 선생님이 이사 오신 날 집안이 활기가 넘쳤어요. 선생님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몇 개와 책들, 그리고 돌아가신 부인 사진이 전부였어요. 명숙 씨, 이 사진 괜찮을까요? 강 선생님이 부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당연하죠. 선생님의 추억이잖아요. 제 남편 사진도 있는데요. 우리는 거실에 각자의 추억을 함께 놓았어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함께 사는 일상은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강 선생님이 커피를 내려주셨어요. 명숙 씨,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선생님. 함께 아침을 먹고 경로당에 가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저녁엔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명숙 씨,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선생님은요? 저도요. 명숙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75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상처도 받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 나이에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선생님. 네, 명숙 씨. 고마워요. 제게 다시 살 용기를 주셔서. 아니에요, 명숙 씨. 제가 더 고마워요. 손주들이 자주 놀러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손주들도 강 선생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공원에 갔어요. 손주들이 뛰어놀고 자식들은 돗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와 강 선생님은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았어요. 명숙 씨, 우리 참 멀리 왔네요. 그러게요. 처음 경로당에서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명숙 씨,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우리 함께 늙어가요, 천천히.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손주들의 웃음소리, 자식들의 대화소리, 그리고 옆에 있는 강 선생님. 75세, 75.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장이 시작됐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작 이렇게 살 걸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 거예요. 강 선생님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명숙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선생님. 그렇게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손을 맞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75세, 새로운 봄이 시작됐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이야기가 머무는 곳, 당신의 하루에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